안녕하세요. 위엔나입니다.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불안한 분위기 속에 마감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부담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이번 주에 증시에 영향을 미친 몇 가지 이슈들인데요. 먼저 호재로 받아들여진 것은 테슬라의 4분기 연속 흑자 실적입니다. 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면서 성장주의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의 3상 임상 진행 예정 소식이 있었고요. 영국계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도 1상 임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등 백신 개발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미국의 백신 6억 개 계약 뉴스가 있었는데 6억 개면 미국 국민들이 2회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양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볼 때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는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재로는 목요일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악화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5일이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날이었는데 일단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1일에 있었던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로 촉발된 미중 영사관 갈등입니다. 당일에 곧바로 큰 악재로 부각될 수 있었는데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덮이는 분위기였는데 뒤늦게 금요일에 부각되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시장이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특히나 어제 인텔의 차세대 반도체 출시 지연 같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안 그래도 불안한 시장의 하락 압력을 더 키웠습니다. 그야말로 악재가 호재를 압도하며 마감한 한 주였습니다. 기대했던 부양책은 합의를 보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시장이 과민 반응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투자자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요인은 부양책 합의와 백신 개발 성공 여부입니다. 당분간 시장에 혼란이 있을 텐데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발표된 고용 여건 살펴보겠습니다. 전주 대비 10만 건 이상 증가한 141만 6천 건입니다. 신규 청구 건수가 증가세로 반전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부각하고 있습니다. 계절 요인을 감안한 계속 실업 청구, 그러니까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건수를 보면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참고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노동자가 단지 청구를 했다는 뜻이고 받게 될지 여부는 일정한 절차를 걸쳐 확정됩니다. 여기에 있는 계속 실업 청구란 실업급여 지급이 확정돼서 주간별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숫자는 여기에 있는 계속 실업 청구 건수를 의미합니다. 계절 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계속 실업 청구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해서 4월 초 수준과 비슷합니다. 표를 이용해서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신규 청구 건수는 증가로 돌아선 반면 계속 청구 건수는 큰 폭으로 감소해서 4월 11일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신규 청구 건수는 7월 18일 집계이고 계속 청구는
7월 11일 집계한 것입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신규 청구 건수가 폭발한 이후 15주 연속 감소해 왔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분간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 흐름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엿볼 수 있는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급변한다던가 하면 경기가 급변한다든지 금융시장이 불안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현재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 결국 증권시장을 둘러싼 핵심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달러 지수 흐름도 다시 확인합니다. 어제 미중 간의 긴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뉴스와 함께 중국 증시가 3에서 5% 급락하고 달러 원 가격이 다시 1200원대로 상승했는데요.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전일 94.649에서 어제 94.3으로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수준에서 큰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면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차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경기 회복 기미와 함께 즉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하면서 달러가치 하락이 나타난다면 유동성의 힘에 의해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준의 장기 목표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준의 예상과 목표에 따르면 실업률은 2년 후에 5.5% 수준까지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부진한 물가 상승률은 2022년에 1.7%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연준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 정책은 계속 시행될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는 향후 2, 3년간에 걸친 연준의 예상과 목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율 2%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제가 매주 정리하는 영상을 통해 발표되는 중요 지표와 추세를 계속 확인하면서 투자 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필라델피아 연준의 패트릭 하커의 발언을 다시 상기해 봅니다. 부양책의 지속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발언이었습니다. 미중 간 갈등 부각, 민주공화당 간 부양책 관련 협상 부진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주가도 하락 마감한 현재 큰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붉은색 타원 구간에 주의하고 성급한 매매를 자제하시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는 추가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급하게 접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미국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에 매수했다가 추가 하락으로 놀라서 손절하면 다시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증시가 과열되어 이제는 하락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시장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 말처럼 언젠가 지난 3월의 급락보다 더 크고 오랜 기간에 걸친 하락이 발생하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냥 지켜보며 몇 달 후에 올 수도 있는 큰 하락기를 준비할 수도 있지만 만일 투자를 한다면 이번 하락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몰빵 같은 거 절대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에 의한 적정 비율에 따라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안전한 투자로 좋은 결과 거두시길 빕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